자, 이제 4편 실효성 확보수단은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고요. 여러분 462쪽 봅시다. 전체 이제 체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한테 의무를, 그러니까 뭐 세금 부과했다든지 세금 내라, 또는 불법 건물 철거해라 등등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면 대부분의 국민은 따른다. 그죠? 안 따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거나, 그죠? 우리가 법에 무단횡단하지 마라 이랬는데도 무단횡단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주차 금지 구역에 차 대지 마라 했는데도 또 차를 대나. 그죠? 그럼 뭐해? 과태료도 부과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 차 대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또 강제로 끌어가기도 해. 차를. 그죠? 강제 견인. 이런 거 다 여기서 말하는 실효성 확보수단 내지 의무이행 확보수단의 예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국민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할래도 먼저 의무가 부과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위반한다 해서 강제로 뭔가 조치할래도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 앞에서 배우는 법률 유보 원칙이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강제해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 미치는 조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강제 조치들은 예외 없이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스를 보면 이제 왼쪽부터 보면은 전통적 수단, 새로운 수단 또 이렇게도 구분해. 이거 뭐 그냥 큰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전통적 수단은 어떻게 하는 거야? 옛날부터, 그러니까 행정법 발달 초창기부터 계속 써오고 있는 수단들이고, 새로운 수단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수단들이야. 그러니까 전통적 수단,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 수단이 잘 효과를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 그러니까 또 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또 법에 새로운 수단들이 도입이 됐다, 이런 의미고, 그래서 전통적 수단은 또 다시 행정강제라는 수단과 행정벌이라는 수단이 있어.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거기다가 약간 부연 설명을 덧붙이면, 그 행정강제하고 행정벌 이렇게 전통적 수단을 나눴는데, 이것의 이 차이는 뭐냐면, 이 행정강제는 현재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목적이 어디 있어? 장래, 앞으로 의무가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장래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행정강제는 초점이 어디 있어? 장래에 있어.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필요 상태를 실현하는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야. 주된 1차 목적이 장래에 필요한 상태 실현. 그런데 여기 벌은 뭐냐면,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위반을 했어요. 그 위반한 건 과거야. 과거에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1차적인 목적은, 그래서 요거는 시간적 초점이 과거에서, 과거 위반에 대한 말하면 벌, 뭐 처벌이 목적이다. 응?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요거는 어떤 기능도 가질까? 과거 위반에 대해서 처벌한다, 법으로 정해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위반하면 이런 벌 받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의무를 잘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를 잘 지키게끔 압박하는 기능도 해. 하지만 이제 주된 목적은 위반을 했을 때 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시간적 초점이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장래와 과거에 초점이 있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행정강제는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눴어. 그렇죠? 우리 교재 보면 크게 원래 행정강제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수단이야,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 행정조사를 거기다가 이제 어디다 넣기가 좀 위치가 조금 그러니까 행정강제 파트로 편입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지만, 조사는 좀 부차적인 거고, 기본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강제 집행하고, 그다음 뭐야? 즉시 강제라는 게 이제 주된 행정강제라는 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간단히 차이점을 찾아보죠. 이거 둘 다 뭐 하는 거야? 장래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들이야. 그런데 요거는 강제 집행은 하고 즉시 강제가 어떤 차이냐면, 강제 집행은 급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급박한 상황은 아니야. 좀 여유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한테 행정위원이 의무를 부과했어. 근데 부과된 급박한 상황은 아닌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 놨는데 그 의무를 이행을 안 해. 상대방 국민이. 응?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뭘 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해야 될 의무를 부여하고 기간을 줘요. 스스로 하게끔. 근데도 안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행정위원이 강제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요게 즉시 강제하고 좀 다른 점이거든. 자, 그래서 즉시 강제는 근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급박한 상황. 그죠? 그럼 급박한 상황인데 상대방 국민한테 스스로 뭐 의무를 이행해라. 이게 시간을 줄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돼? 사전에 의무를 미리 부과함이 없이, 의무 부과 없이 곧바로 즉시가 말하잖아. 즉시. 응? 곧바로 행정기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나 안 하나 기다려봤다가 이행 안 하면 그다음에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강제 조치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워낙 급박하니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무 부과 없이 그냥 바로 필요한 상태 실현. 그죠? 뭐 요새 우리 그 반려견 문제가 심각한데, 그지? 뭐 그 자꾸 보도가 나는데, 그럼 뭐 이 사나운 개가 사람을 물려고 한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개 주인한테 잡아매라 이럴 여유가 없어요. 바로 사살하든가 뭐 해야지. 응? 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강제 집행은 다시 어떻게 나눴어?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안 하거나 기다려봤다가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행정위원회 강제를 하는데, 사전에 어떤 종류의 의무를 부과해놨는지에 따라서 그 쓰는 수단이 4가지 종류가 있어. 응? 그래서 요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조치는 4가지가 또 들어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대집행이라는 수단, 또 뭐 있어? 이행강제금이라는 수단. 이거는 이제 집행벌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왔던 거야. 그 다음에 직접 강제라고 하는 수단, 그 다음에 강제징수라고 하는 수단. 응? 이렇게 4가지가 강제 집행이라는 조치에 속하는 수단이야. 응? 그래서 이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돼?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해 놓고 기다려봤다가 이행하나 기다려봤다가 이행 안 하면 이제 행정위원회이 강제하는 조치들인데, 어떤 종류의 의무를 이행 안 하느냐에 따라서 쓰는 수단들이 용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게 좋아. 강제 집행 수단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건 일단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하고 즉시 강제라는 조치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야. 그죠? 요 4가지하고 즉시 강제 성격이, 또 행정벌하고도 성격이 다른 거야. 응? 그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은 그 정도. 그 다음에 여기 행정벌이라는 거, 과거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벌 주는, 이 벌을 어떤 벌을 주느냐에 따라서 2가지로 벌의 종류가 나눠져 있어. 하나는 형벌을 주는 게 있어. 징역형, 벌금형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응? 그래서 우리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예를 들면 우리 도로교통법도 행정법인데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하지 마라, 그죠? 또 난폭운전하지 마라, 뭐 있잖아, 그죠? 다 의무가 있는데 음주운전을 위반했다, 그죠? 또 난폭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러면 보통 벌금이나 징역 같은 거 주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벌을 주는데, 벌금, 징역 같은 벌을 우리가 형벌이라고 해. 형벌은
간단히 말하면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를 형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은 사형시키는 것부터 해서 뭐 벌금 뭐 등등 해서 9종류의 벌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런 벌을 형벌이라고 하고, 이런 형벌은 이제 법원이 재판을 해서 이제 법원이 부과하는 거야, 선고. 그리고 우리가 속칭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형벌을 받으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그 사회 질서 유지를 해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의무인데 그걸 위반했다 그럴 때 주로 이제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해놨겠지. 응. 반면에 뭐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도 규정해놓고 해야겠지만 주차 위반을 한다, 그죠? 이런 역시 행정법상의 의무지만 좀 사회 질서에 경미한 위반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형벌이라는 벌이 아니라 과태료라고 하는 벌을 줘. 요거는 이제 돈으로만 불이익 주는 거야. 응? 돈 얼마 내. 근데 이거는 전과기로 되는 건 아니야. 응? 그리고 위반한 자를 적발한 경찰서장이나 우리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야. 응? 먼저 부과하고 그 외에 승복 못하면 이제 재판 가는 거고. 그래서 그 행정 질서벌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질서벌이라고 부르는 벌이 있어. 요거는 이제 과태료라고 하는 명칭의 벌을 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요거는 전과자 되는 건 아니다. 응? 소위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비교적 가벼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써오고 있는 수단. 그런데 이런 수단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다,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국민들도 많이 약아지고 또 법을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한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수단에 뭐 돈과 금전적 수단, 그러니까 돈을 이용하는 수단과 돈이 아닌 방법을 또 쓰는 수단,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뭐 과징금 같은 게 있어, 그죠? 응? 이건 뭐 그냥 설명을 미리 하는 거야. 뒤에 또 공부할 거지만, 과징금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사람 먹으면 해로운 거, 식품 만드는 업자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많은 이득을 봤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에 해당돼. 벌을 줘야 돼. 응? 만약에 그게 심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허가받아서 그 식품 제조해 오던 업체가 그렇게 했으면 벌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징역형 준다고, 법에 이제 징역형을 부과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재판에 넘겨가지고 징역 3년, 뭐 징역 몇 년, 그 업주 처벌하겠지? 그런데 처벌만으로는 부족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불량식품 만들어서 몇십억을 벌었어. 그럼 돈은 그대로 놔두고 징역 3년 처벌되고 3년 살고 나와서 벌은 돈으로 잘 살게 내버려두는 건 곤란해. 그렇게 되면 요새 사람들, 야 그거 뭐 걸리면 징역 3년 살지, 뭐 돈 많이 벌면 나머지 이 생을 그 돈 갖고 잘 살면 되지, 이러면 이게 위반을 하지 못하게 만들 효과가 약한 거야. 안 그래? 3년 옥살이 한 대가로 10억. 어때? 바꿀래 안 바꿀래? 막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는 징역형, 3년 징역형 살리는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뭐 해야 되겠대? 그 법을 위반해서 돈 번 거 있지? 그것도 다 뺏어야 되겠다. 응? 그래서 생겨난 게 과징금이라는 거야. 응?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과징금이라는 이름으로 부과해서 다 걷어버려요. 그래야지 이 위반을 할 생각을 아예 안 한다, 그지? 뭐 이런 목적으로 그런 게 도입된 게 과징금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아닌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명단 공표 같은 게 있어요. 응? 요거는 이제 엊그제도 나온 거 봐봐.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한샘이라는 그 가구 업체, 그지? 그 회사 내에 무슨 성폭행 사건 알려지니까 막 사람들이 불매운동, 그지? 이거 엄청난, 회사에는 엄청난 타격이지. 이름이 알려지는 거, 그죠? 바로 현대사의 특성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될, 국가에서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공개를 해버린다든지, 그죠? 법을 위반한 기업체의 명단을 공개를 해버린다. 이래서 일반 사람들부터 엄청난 비난과 불매운동 막 이런 거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이 압박하는 거지. 너 위반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행정기관은 간단해. 행정기관이 직접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위반하고 이행 안 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있다. 딱 공개만 하면 일반 사람, 이 국민들이 반응을 해서 비난하고 불매운동 벌여서 엄청난 타격을 입힌단 말이야. 바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게 명단 공표, 뭐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지 않아? 명단 공표가? 그렇지? 자, 이런 수단들. 한편 또 그 박스 하나 밑에 보면 이렇게도 구분이 가능해. 직접적인 수단, 간접적인 수단. 그지? 여기서 직접적인 건 국민이 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다?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조치를 하는 거야. 여기 직접적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를 가리키는 말이 직접적이야.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안 내고 있지?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직접 세금을 납부한 상태를 만들어내버려. 어떻게?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세금을 떼가버려. 그래놓고 본인이 직접 자기 재산 팔아서 세금 낸 거야. 그리고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내버려. 행정기관이 직접. 또 불법 건물 줬으니 언제까지 철거해라 의무를 부과했는데 안 하지. 그럼 행정기관이 직접 철거해버려. 철거된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버려. 행정기관이. 요런 조치를 직접적 강제수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응? 그래서 직접적 강제수단에 속하는 게 네 가지 있어. 대집행하는 거, 강제 철거 같은 거, 그 다음에 직접 강제라는 조치, 강제 징수하는 조치, 그 다음에 즉시 강제. 그 외에는 현재까지로는 다 간접적인 수단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간접적인 수단은 두 번째 줄에 간접적인 수단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이 직접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 국민도로 필요한 상태를 이제 의무가 이행됐거나 하는 필요한 상태를 만들도록 본인이 스스로 하게끔 어떻게 돼? 압박하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응?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간접적 수단이라 그래요. 응?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뭐가 나와서 그 행정벌도 그렇지만 특히 이행강제금, 응? 집행벌이라고 했고 또 이행강제금 써놨지? 그 이행강제금이 뭐냐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자가 있어. 너 의무 계속 이행 안 하면 돈 계속 부과한다.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돈 부과함으로써 압박을 해가지고 본인이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돈을 부과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네, 그런 것도 있어. 그죠? 그래서 다른 수단들은 그 예를 또 세금을 그 중요한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전기를 끊는다든지 수도를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쓰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술집 같은 영업소가 있는데 법을 많이 위반해갖고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허가 취소당하고 영업하지 말라고 허가 취소당하고 영업 못하게끔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영업을 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영업을 못하게 해서 수도 전기를 끊을 수도 있다. 응? 아니면 행정기관이 직접 가서 영업소를 어떻게 돼? 폐쇄시켜버려. 그 영업에 필요한 도구들 다 드러내버리고, 응? 간판 여기도 그 입구에다가 여기는 폐쇄 조치된 없어다 다 붙여놓고, 응? 그러면 행정기관이 직접 영업소 폐쇄시키면 그런 직접적인 수단인 거지. 그런데 그런 거는 최후의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 마지막 최후의 방법을 쓰기 전에 압박하기 위해서 뭐해? 이 업소는 뭐 위반한 업소다. 뭐 이렇게 사회 해를 많이 끼치는 업소다. 명단 공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압박하는 거지. 또 어떻게 돼? 수도 전기를 끊는다든지 해서 그 영업을 못 하게끔. 그죠? 그런 식으로 압박. 이런 건 다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수단들이 다 이제 그 여러 한 가지 수단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첫째는 보다 가벼운 수단, 압박용 수단을 먼저 쓰다가 마지막에는 최후의 직접적인 수단을 쓰고 이런 또
절차를 밟는 거지. 예, 자 그렇게 돼 있다 생각.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행정 강제 그 중에서도 강제 집행부터 공부를 해서 쭉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행정 강제 중에 제 1절 강제 집행. 응? 자 읽어보자. 강제 집행은 의의 중요한 거. 강제 집행은 여기 써놨어. 어느 때 하는 거라고. 급박한 우리 교재는 안 써놨지만 당연히 급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 사전에 뭐해? 국민한테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라 하고 의무를 먼저 부과해 놓고 기다려봤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쓰는 거야. 그런 내용이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의에서 첫째 줄 무슨 단어?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야. 응?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응? 그러니까 그 말 속에 의무 불이행이 있다는 말은 그 사전에 상대방한테 해야 될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는데 하는 게 전제가 될 거 아니에요? 부과돼 있는데 상대방 국민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럴 때, 그지? 그 다음에 읽어. 그러면 상대방 국민의 신체, 재산 등의 강제력을 써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치를 강제 집행이라고 한다. 읽고 지나가요. 그러면 강제 집행은 필수 조건이 먼저 의무를 부과해놓고 불이행할 때 쓰는 거다. 응?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럼 그 밑에 다 설명했어. 자, 밑에 즉시강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즉시강제는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수가 없어요. 부과해놓고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행정연이 즉시로 강제 조치 들어가서 필요한 상태를 만든다. 그 점이 강제 집행하고 다른 점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러면 즉시강제 제목이 달렸으니까 즉시강제는 두 번째 줄. 둘째 줄 끝에 무슨 단어 중요?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응? 그치? 이 제목을 즉시강제라고 제목을 달았어. 표에서 만들었으니까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이 점이 바로 강제 집행하고 다른 점이라고. 응? 국민한테 강제 조치해서 필요한 상태 만들어낸다는 건 똑같지만 급박한 상황이라서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며 없이 바로 한다. 응? 이 점이 다른 점. 그다음에 벌하고는 어떤 차이 있어? 강제 집행은 행정 강제의 한 종류로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야? 1차 목적이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재벌 행정벌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 행정벌에다 포인트를 두고 말하면 둘째 줄 과거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한 제재. 응?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이게 목적인 거야. 그게 차이점이지? 초점이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 그죠? 그 다음에 민사상 강제 집행. 예를 들면 이거란 말이야. 누가 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지? 응? 내가 돈 받을 권리가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상대방한테 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 의무를 이행 안 해. 돈 갚아야 될 의무를. 그러면 개인 간에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개인 간에는 자기가 직접 가서 뺏어오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 국가기관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돼. 법원에 소송을 내고 내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법원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법원이 경매로 팔아가지고 그 중에서 나한테 돈을 법원이 갚아야 될 돈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민사상 강제 집행은 타력 집행이라는 말을 써요. 응? 타력 집행. 타력 강제. 응? 스스로 강제 못해요. 개인 간에 스스로 강제 못해. 응? 법원의 힘을 빌려야 돼. 만약에 스스로 강제하도록 하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 응? 너 왜 내 돈 안 갚아?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 대부업체에서 돈 빌렸는데 못 갚는다. 그죠? 그럼 대부업체 보통 뭐 조폭 같은 응? 이런 사람들 보내갖고 두들겨 패고 뺏어가? 말로 안 되지. 그죠? 대부업체도 못 갚으면 뭐 해야 돼? 소송해야 돼. 민사소송. 대부업체가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을 내고 법원으로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거기서 자기네들 돈 회수 시켜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 내야 되는 거야. 응? 그런데 우리 행정관계에서는 어떻게 돼? 응?
세금을 세무서장이 부과해놓고 세금 안 내잖아. 그럼 법이 어떻게 났어? 행정기관이 직접 하래. 강제로. 법원의 힘을 빌리지 말고 행정기관이 직접 어떻게 돼? 재산 압류해. 그 사람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직접 떼래. 그래서 세금 낸 상태를 직접 만들어내.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행정상의 강제 집행은 자력 강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민사상 강제 집행은 타력 강제. 응? 인정.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나와요. 자, 판례 1번. 잘 나온다. 응? 1번. 자, 이렇게 써있지. 공법상의 의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이 무슨 방법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해 놨다는 거야. 우리 뒤에 공부할 행정 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해놨다는 거야.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고 있는 경우래. 그러면 법에서 행정기관들로 스스로 강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규정한 취지는 뭐래? 그거 법원에 뭐 힘 빌려서 하지 말고 행정기관 니네 스스로가 실현해라 하고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방법을 써야지. 응? 그 방법 내두고 법원에다가 민사소송 내가지고 법원대로 해결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대요. 응? 요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 말하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강제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상 강제수단, 강제 방법이 법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소송 같은 민사상의 강제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어. 응? 자, 1번 되게 중요. 응? 1번 되게 중요. 자주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험에는 쓰인 판례다. 자, 그래서 2번은 보니까 자 여기에 지금 세 명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가 등장하고 A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B라는 사람이 등장해. 자, 그런데 원래 국가 땅이다. 응? 국가 땅인데 이거 누구한테 빌려줬냐? B한테 말하면 국가 땅 B가 신청을 했고 B가 적법하게 국가 땅을 사용할 권리가 주어졌어. B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얼마씩 내기로 하고 국가 땅을 빌려서 쓰는 적법한 권리자야. 응? 그런데 이 국가 땅을 이미 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거기다가 막 뭐 설치하고 막 국가 땅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적법한 권리가 없는 자야. 응? 실제 권리자는 그 땅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엉뚱한 놈이 차지하고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엉뚱한 놈이 국가 땅을 차지하고 이용하고 있으니 얘한테 어떻게 돼? 응? 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뭐 변상금이라고 돈도 물려야 되겠지만 이 A가 여기다 국가 땅에다 무슨 시설물 설치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야, 이거 철거해. 철거명 내리고 안 하면 국가가 직접 강제 철거까지 해줘야 돼. 그리고 난 뒤에 B가 이제 그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얘한테 시설 철거명령 내리고 강제 철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국가가. B가 열받았어. 그지? 그래서 B가 어떻게 했어? 법원에 신청을 한 거야. B가 내가 적법한 권리자인데 엉뚱한 놈이 국가 땅을 차지하고 여기다 시설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으니 법원에다가 B가 민사소송을 내서 법원대로 얘한테 철거 명령 내리고 그에 따라 안 하면 강제 철거 법원이 해달라. 이걸 청구했는 거예요. 그죠? 이거 허용된다는 말이야. 응? 그래서 읽어보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 권리 없이, 응? 아무런 권리도 없이 국가 소유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이 있어. 이거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애가 그렇게 설치하고 시설물이 있어. 그러면 국가의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강제 철거해줘야 된다고. 응? 적법한 권리자를 위해서.
그런데 이 행정 대집행이 예를 들어 이제 강제 철거라고 생각을 해. 응? 그 강제 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진짜 권리자인 B는 권리가 땅 사용권도 있으면서 실제 사용도 못 하고 있잖아. 이럴 때 그 국유재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사용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응? 이 B는 국가를 대신해서, 응? 대위가 이제 대신이라는 의미야. 국가를 대신해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첫째 줄에 뭐 있어?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채권. 여기 제목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줄타기 무슨 명인 뭐 그런 걸 지정을 해준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 그 약간의 보조금을 줘요. 뭐 생계비도 좀 주고 그다음에 또 저 제자들 양성해서 계속 전승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후대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데 그걸 전승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사람은 국가 등으로부터 뭘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승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응? 근데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아마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나 봐.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돼?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을 전승지원금 그 압류를 한다는 거야. 응? 그거 허용되는 거래 안 되는 거래? 안 되는 거라는 거야. 왜냐면 그 무형문화재로 그러니까 이 전승지원금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만 주고받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국가와 무형문화재 지정된 사람 둘 사이에만 이게 받고 줄 그런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권리는 타인에게 이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은행이 무형문화재한테 대출해 줬는데 못 갚는다고 지네가 그 국가로부터 전승지원금 받을 권리를 압류하고 뭐 이를 강제 집행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다. 응?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압류할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4번도 제목 뭐 말은 길지만 그 밑줄 친 부분만 꼭 체크.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다. 안 나왔어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체크로 돼서. 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우리가 밑줄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응? 뭐 정책 개발비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 정책 개발비, 여비 이런 거는 똑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의원으로서의 어떤 임무를 위해서 특별히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그런 것으로서 뭐야? 이거는 압류 같은 거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뭔가 갚아야 될 돈을 못 갚고 있다 그래서 그 돈 받을 자가 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 등 받을 권리를 압류해 갈 수는 없는 대상이다.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꼭 두 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와. 아까 여기 행정 강제 중에 강제 집행은 이럴 때 쓰는 수단인데 4가지 종류의 수단이 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강제 집행 수단, 대집행, 집행벌 또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부른 거, 직접 강제, 강제 징수. 일단 무조건 외우는 게 좋다 그랬어, 그죠? 강제 집행 수단 4가지는 무조건 외우는 게 좋다. 응?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뭐예요? 주로 많이 쓰이는 수단. 그러니까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라 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근거를 정해놓은 수단들이 2개가 있어. 이게 뭐냐면 이 대집행이라는 수단하고 강제징수라는 수단은 이제 그 일반법이 있어서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수단. 응? 요거는 일반법이 이 2가지는 일반법이 없어서 개별적인 법들에 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는 수단. 그렇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현행법상 대집행이라는 수단과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수단이며 직접 강제라는 수단하고 집행벌 이꼬르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쓰게 돼 있다. 그래서 조금 용도가 제약이 있는 거죠. 응? 그렇게. 그 다음에 근거에 가면 1항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생략하고 문제는 동그라미 2번이야. 응? 자, 동그라미 2번에 우리가 지금 여기 막 강제 집행은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 거야? 사전에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어야 돼요. 그죠? 국민한테 너 뭐 해라 하지 마라. 뭐 구체적인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어야 돼. 그러면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자, 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우리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A에게 의무를 부과했어요. 응? 법이 의무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A에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이행을 안 해. 의무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거 의무 이행 안 한다고 A에게 강제로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이 이 법조항으로부터 당연히 나오는 거냐? 이게 문제야. 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 규정은 그 의무를 국민이 이행 안 하고 있으면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권한까지 같이 주고 있는 거냐? 이게 문제야. 근데 옛날에는 19세기는 그렇게 봤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옛날은 그랬다고 본 거야.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봐? 절대로 그렇게 안 본다.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은 단지 의무만 부과할 수 있게 허용한 법일 뿐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강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준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무 이행 안 한다고 행정위원회 강제하려면 따로 근거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응? 별도로 법에 따로 이거 강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강제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보면 결론은 핵심 뭐야? 저 문장 읽어보면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 원래 논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와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강제하는 조치는 별개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첫째 줄 끝에 의무 부과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법은 동시에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론 뭐야? 강제 집행에는 강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 따로 있어야만 한다. 응? 이해됐죠? 의무 부과하는 법은 동시에 강제 권한도 같이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걸 중시.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렇게 강제 집행 수단 4가지에 관련해서 일반법 있는 건 2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읽고 지나가면 돼. 응? 하여튼 여기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 그러면 오른쪽에 465페이지 대집행이라는 수단. 첫 번째 강제 집행 수단 중에 첫 번째 수단인 대집행.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대집행이라는 파트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대는 대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래서 상대방 국민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응? 대집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1항 대집행이란 우리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에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가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자에게 시켜 제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으니 당신이 가서 대신 좀 처리해달라. 응? 이렇게 시켜고 그 처리한 비용은 나중에 본래 의무자한테 부과해서 징수하는 그런 조치다. 그죠? 자, 읽고 지나가세요. 자, 여기는 이 정도에서 읽고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읽고 나서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뭐 자기집행, 타자집행이라는 용어도 가로수에 써놨죠. 그 행정기관이 직접 하는 조치는 자기집행, 제3자 시켜서 하는 조치는 타자집행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동그라미 2번 알아두자. 우리의 경우 독일과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조치도
대집행에 포함시키고 있는 게 특색이다. 그거 밑줄 쳐주자.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철거해라 이랬거든. 근데 철거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한 상태를 만들기도 하는데, 독일은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된 상태를 만드는 건 대집행이라는 조치로 보질 않고 직접 강제라는 조치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행정기관이 직접 가서 철거하든 제3자인 철거업체 같은데 시켜서 철거하든 다 뭐로 봐? 대집행이란 조치로 포함을 시키는 게 독일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다. 그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우리나라는 독일하고 달리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자기 집행도 대집행에 포함시키는 게 좀 특색이다. 응? 자, 법적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라는 법이 있다. 응? 일단 그 사실 알아두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을 근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정대집행법은 조문수가 한 10개 조항도 안 돼요. 짧은 법입니다만 그 중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 자, 우리 문장 읽어보자. 자, 국민이 어떤 의무 부여받고도 이행 안 할 때 쓰는 거냐? 읽어보니까 법률이나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된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 직접 명령되었거나 직접 그러니까 부과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명령,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부과했거나 어쨌든 그런 의무가 어떤 성질의 의무?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 응? 그런 의무를 부여받고도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의 확보가 곤란하고 또 그 의무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해 놓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가 의무자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제3자를 시켜서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게 하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본래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놨습니다. 그죠? 자, 요 속에 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3가지가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3가지가 뭐냐면 셋째 줄,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 안 하고 있고, 그지? 이때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대체성이 있는 의무라고 합니다. 응? 어쨌든 꼭 본인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안 해도 타인이 대신하여 해도 되는 의무. 응? 그런 의무. 첫 번째,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뭐야?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 두 번째 요건. 그지?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행정기관이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요건, 다른 수단 갖고는 의무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세 번째 요건, 그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 불이행하고 있는 걸 방치해 놓는 게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되면 그다음 뭐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직접 가서 뭐 철거를 하든지 철거업체 시켜서 대신 철거하게 하고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거는 대집행하는 요건 3가지 여기 적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밑줄 치지는 않고 이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 어떻게 부과된 의무? 법률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도 되고, 법률에 위임받아 제정된 명령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되고,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되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부과한 의무라도 되고, 다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 그런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을 때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그런 걸 분석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점. 쌍가루 3번 대집행 주체. 대집행 주체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냐? 이건데 누구래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당의 행정청.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보면 당의 행정청은 애시당초 의무를 부과했거나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는 처분청을 말하는 거야. 당의 행정청이다.
그래서 1번 대집행 주체는 당해 행정청, 즉 뭐야? 다른 말로 부려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인데 처분청이라고 말해도 문제 없어요. 응? 의무 부과하는 처분하는 행정청. 응. 또 하나 두 번째 줄 읽어보면 뭐야? 이 처지 그때 대집행 권한 위임 위탁 받은 기관도 대집행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대집행 주체. 대집행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기관, 응? 수임 수탁 기관도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자, 첫머리 누구 나왔어요? 상급 감독청. 감독청은 대집행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 두 번째. 처지 그때 당해행정청과 계약을 맺고, 즉 철거업자 같은 자를 생각해봐. 응? 철거업자하고 계약을 맺고, 야, 저 불법 건물 언제까지 철거 좀 해다오 해서 그 계약에 따라 철거 업무를 하는 그 제3자, 응? 철거업자 같은 제3자도 대집행 권한자 아닙니다. 응? 그래서 대집행 주체, 대집행권자 아는 자는 상급 감독청하고 제3자입니다. 응? 둘은 대집행 주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여기 그 뭐야, 인천에 뭐 구청장이 있다, 그죠? 근데 구청장이 이제 불법 건물 철거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 업자 그 상대방이 자진 철거를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구청장의 감독권자가 누구야? 상급 감독자 인천시장이지. 인천시장이 뭐야? 직접 가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자는 못 된다는 거지. 응? 그렇죠? 상급 감독청이 직접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는 못 되고, 야, 왜 걔 철거명 내려놓고 자진 철거 안 하고 있는데 왜 계속 내버려 두냐? 빨리 저 대집행 조치 들어가라 하고 구청장한테 지시는 내릴 수 있어도 인천시장이 직접 그 인천 공무원들 시켜갖고 직접 철거할 권한자는 못 되는 거야. 응? 그 다음에 구청장이 철거 명령 내렸는데 철거 안 한다? 그러면 철거 업체하고 계약 맺고 철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철거 업자는 대집행하는 법적 권한자는 아니고 다만 때려 부수는 사실상의 행위만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철거하는 거로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철거업자 같은 제3자도 대집행 권한자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철거업자 같은 제3자는 구청장하고 뭐 한 거야? 이거 철거하면 얼마 돈 받기로 사법상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철거하는 행위를 사실상 하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철거하는 거로 돼 있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셋째 줄에 뭐라고 써놨어? 대집행하는 제3자와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 응? 그런 얘기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판례가 밑에 소개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응? 이 판례는 또 어디에도 관련이 되냐면 뒤에 손해배상하고도 관련이 되는데요. 한국토지공사는 어떻게 돼? 법령에 의해서 대집행 업무를 위탁에 의해서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 따라서 한국토지공사 스스로가 뭐야? 대집행하는 행정 권한 있는 자로서 행정 주체야. 응? 따라서 이게 행정기관에 고용이 돼가지고 대집행 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보조자로서의 공무원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한국토지공사는 법령에 의해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두 번째 줄 스스로가 한국토지공사 스스로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는 거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지위에서 대집행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뭔지 알아요? 실제 한국토지공사가 이제 대집행이라고 강제 철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위법하게 됐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거야. 그럼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자는 누구냐 이거거든. 배상 책임자는 토지공사 스스로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거지. 이 한국토지공사에게 대집행 권한을 위탁한 법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건데 그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응? 네.
자, 요거 나중에 손해배상하면 또 나오니까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4번 대집행의 요건이라고 있죠. 응? 자, 아까 우리 대집행법에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대집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행정기관이. 응? 그 중에 첫 번째 요건 매우 중요해. 응? 그래서 첫 번째 이 요건 중에 첫 번째 요건이 매우 중요한데, 자, 제목이 일단 뭐로 잡혀 있어? 우선 공법상의 의무로서 누가 대신할 수도 있는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를 부여받고도 이행 안 하고 있을 것 같지? 자, 그래서 그거를 자르면 공법상의 의무여야 됩니다. 응? 그 다음에 뭐야? 대체성 있는 자기 의무여야 된다. 그지? 사법상 의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신청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야. 응? 공법상 의무여야 되고, 그 공법상 의무 중에도 대신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 의무를 해야 된다. 대체적이란 말. 응? 자기 의무는 뭔가를 해야 되는 의미를 뜻하는 말이고, 중요한 단어는 대체적이라는 거예요. 대신 가능한 거. 응? 그러면 대신 가능하지 않은 성질의 의무는 어떻게 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지. 응? 야, 신체 검사 받아야 될 의무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신체 검사 받아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행정기관이 대신 받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렇다면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거 아까 법조문. 자, 그런 의무는 법률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고, 응? 행정명령, 법규명령과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도 되고, 행정기관이 법 집행에서 부과하는 의무자도 되고, 다 포함되는데 이거 다 공부해야 돼. 1번. 응? 단 공법상의 의무여야 된다. 응? 사법상 의무는 행정 대집행해도 된다라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은 사법상 의무는 대집행 방법을 못 쓴다. 응? 자, 1번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두 줄 다.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일신 전속적, 전문 기술적이어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의 의무, 비대체적 성질의 의무는 대집행이란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응? 그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대집행은 오로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런 결과, 자, 여기에 기억번, 니은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억번 뭐라 왔어요? 토지, 건물, 인도 의무. 아주 시험에 잘 씁니다. 토지나 건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 또는 점유 이전 의무라고 낼 때도 있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 건물 비우고 나가 의무를 부과했어. 그죠? 안 나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대신 나가줄 수 있는 거야? 대신 나가준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 방법은 뭐야? 대집행이라는 방법은 못 쓰는 거야. 대신 나가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때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면 신체를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라는 조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기억번 매우 중요. 토지 건물의 인도 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집행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거다. 두 번째, 니은번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는 뜻이 뭐야? 하지 말아야 될 의무입니다. 그렇지?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작위 의무라 그러는데, 야, 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어떻게 누가 대신해? 그럼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야. 그래서 정리하면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단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자, 그러면 자, 법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된다. 시설 설치 금지 의무가 명시돼 있어요. 이게 하지만 허가 없이는 시설 설치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규정이 돼 있는 거야. 부작위 의무가 규정이 돼 있어. 그런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했어요?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해 놨어. 누가? 응?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누가? 그럼 이게 뭐야? 지금 부작위 의무를 위반 내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곧바로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없는 거야? 응? 곧바로 강제 철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요. 응? 곧바로 강제 철거 대집행은 못 들어가지. 부작위 의무는 대신할 수 없는 의무니까 바로 대집행하는 건 안 돼요. 성질상. 그런데 방법은 있어. 어떤 방법이 있어? 응? 이렇게는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한 번 더 어떻게 될까? 너 왜 허가 없이 시설 설치해 놨어? 너 철거해. 철거 명령을 한 번 더 내려. 응? 명령을 한 번 더 내려. 이걸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응? 한번 철거 명 그러면 이 철거 명령이 뭔데?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철거하는 건 본인이 안 해도 대신 철거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체성 있는 의무라고. 대체성 있는 의무를 한 번 더 부과하고 이거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대집행 할 수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자 여기서 경로가 곧바로 대집행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요거를 한 번 더 거치면 어떻게 돼? 철거 명령을 한 번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행 안 하면 그 다음엔 대집행하는.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이 철거 명령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건데 그러면 법 규정은 이것만 해놨단 말이야. 허가 없이 시설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해놨지 허가 없이 설치한 사람에게 철거 명령 내릴 수 있다 이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 법 규정은 요거만 정해놓은 경우에 그러면 철거 명령 내릴 수 있는 거냐? 이 규정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은 금지만 시켜놨을 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안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로 철거 명령 내리도록 하는 근거가 또 따로 있어야만 돼. 법에 이 철거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따로 근거가 있으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러면 대집행이 할 수 있어. 이거 없으면 법에 철거 명령 내리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없으면 결국 대집행 못 하는 거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니은번 다시 읽어보자.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부작위 의무 위반 내지 불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죠? 괄호 속에 예를 들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두 번째 줄 이건 대체성이 없는 의무니까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 한번 다시 철거 명령 등 대체성 있는 의무를 다시 한번 부과한 후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러면 대집행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된다. 응? 셋째 줄 끝에. 응? 즉 그러나 넷째 줄 시정 명령 즉 철거 명령 같은 걸 다시 한번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만 철거 명령 내리고 안 따르면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지? 그게 없으면 대집행 못 들어가지. 그 조치 못 하지. 그지? 네, 그거. 자, 그러면 이걸 판례로 확인해 봅니다. 자, 판례 1번. 자, 일단 읽어 나가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대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의무는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여야 되고 공법상의 의무여야 된다. 사법상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거다. 응? 이런 전제를 까놓.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 그 무슨 단어 나오냐면 두 번째 줄에 무슨 단어 나왔어? 협의취득 나왔어. 협의취득. 응?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소유권을 취득해. 자 키워드 협의취득하는 거는 무슨 관계로 봐?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로 봐. 그 단어 따라가 봐. 두 번째 줄에 협의취득. 셋째 줄 보면 끝에 사법상 매매계약 맺는 거라고 봤죠? 앞에서 우리 공법관계 사법관계 할 때도 나오잖아. 네? 협의 취득하는 건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야.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썼대? 그 토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협의해서 취득을 하는데 그 토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은 토지 소유자가 언제까지 자진 철거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계약서에 쓴 자진 철거 의무는 사법상 계약에 따른 의무야. 결국 사법상 의무야. 그럼 사법상 의무 계약서에 사법상 의무로서 자진 철거하기로 돼 있는데 얘가 자진 철거를 계속 안 해요. 기한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너 자진 철거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 들어갈 거야 하고 했대요. 대집행하겠다고. 근데 결론은 뭐야? 대집행 대상이 되는 사법상 공법상 의무가 아니잖아. 사법상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의무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고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이게 결론인 거야. 응? 자, 그래서 키워드 따라가면 아니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조치 대상이 되는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여야 된다. 응? 그런데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권 취득하는 거를 협의 취득이라고 하는데 협의 취득하는 건 사법상 계약을 맺는 거고 그 사법상 계약 맺고 계약 문서에 토지 위에 있는 시설물은 토지 소유자가 언제까지 철거하기로 한다 하고 약정을 했다면 그 의무는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다. 사법상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의무다. 이게 결론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대집행하겠다는 행정위원회 조치는 위법이다. 응? 이해됐죠? 그래서 키워드 따라가면 협의 취득, 사법상 계약, 따라서 자진 철거 의무는 토지사의 자진 철거 의무는 사법상 의무, 철거 대집행 대상 안 됨.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2번. 자, 2번은 자, 뭐 있어? 거기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로 배웠지만 우리 강의 듣는 사람은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국가 재산 예를 들면 국가 재산 용도에 따라 어떻게 나눠? 응? 행정 목적, 공익 목적으로 이제 쓰이는 재산, 행정 재산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재산이 있어. 이거는 뭐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 아니야.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원래 일반 재산 뭐 누구한테 빌려주고 임대해주고 뭐 팔고 매매 일반 재산 대부하고 매각하는 건 다 사법상 계약 관계. 근데 행정 재산은 원래 행정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걸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청을 받아 특허 내줘야 돼. 사용수익 허가 내줘야 되고 이건 다 공법 관계야. 그죠? 이렇게 그런 거 있었지. 그런데 이 국유 재산을 에 대해서 누군가 허락 안 받고 이것이 용도가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은 상관없이 누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물 설치해 놨다고 치자. 응? 시설물을 설치해 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그 자한테 뭐 있어? 철거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 안 따르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왜냐면 그것이 일반 재산을 불법 점유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 사법 관계거든 원래 일반 재산 관련. 근데 법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시킬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해놨으니까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자 긴 게 써놨는데 자 시험 문제는 2번 판례 세 번째 줄. 자, 그 대부계약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그 대부계약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이야. 그 앞에다 공유재산이라는 말을 넣어서 생각해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한테 계약해서 임대해 준 거야. 응? 자,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대요.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이제 없어진 거지? 자,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해 왔던 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해지된 이후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불법적인 점유라 할 것이고 이런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강제 철거 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쓰이는 겁니다. 응? 요렇게 판결 나온 논리 속에는 원래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고 사법 관계지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법관계도 이렇게 대집행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몰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2번 판례 끝부분이 있죠.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은 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철거할 수 있다. 응? 토지 위의 시설물 그거 주의하고, 그지? 그 다음에 자 3번, 4번 간데 묶어. 3번, 4번 묶어. 그러면
3번의 키워드는 첫째 줄 끝에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중단할 것. 여기다 몇 칩니다. 하천 유수 인용 행위를. 하천 유수가 뭐야? 하천에 흐르는 물, 흘러가는 물이 유수야, 그죠? 그러면 인용은 뭐야? 끌어다 쓰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개인이 우리가 국가 소유 하천으로 또 물 끌어다 쓰는 거 중단해라. 그러면 자, 중단해라 무슨 의무일까? 하지 말라는 의무죠. 응? 하지 말라는 의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는 누가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대집행 조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행정기관이 뭘 했대? 중단해라. 너 이거 중단하라는 거 안 따르면 대집행 들어가겠다. 뭔가 잘못된 조치를 하는 거야. 이게 성질이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인데 뭘 대신 강제 조치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그 행정기관의 조치는 위법이다 이거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한다. 응? 그럼 4번 똑같아. 3번보다는 4번이 더 많이 쓰이더라. 논리는 똑같은 건데 4번은 핵심 뭐야? 응? 첫째 줄 끝에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 응? 중지할 것이 무슨 의무라고? 부작위 의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근데 너 중지해라는 의무 안 따르면 대신 강제 조치하겠다. 대집행하겠대. 행정기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고 한 거니 위법이다. 이게 결론 아니야. 그죠? 똑같죠. 3, 4번. 근데 4번이 더 많이 나온다 시험에는. 나왔다 그러면 이거 너무 쉬워. 그치? 이거 뭐야? 끝에 있다 없다 이거 내는 거야. 대집행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그것만 바꾸는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키워드 시작.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앞머리 퇴거. 자, 요 단어만 딱 해. 그러면 뭐 우리 여기 인천시 지역도 뭐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원 같은 데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또 매점 운영권 내줍니다. 응? 그러면 그 매점 운영권을 시로부터 받아 그 매점 사업하던 자가 있는데 아마 만료가 되고 다시 연장이 안 됐나 보지? 그러면 이제 시에서 어떻게 돼? 야, 너 그 매점 시설에서 나가고 거기 있는 상품들 다 내가 꺼내라. 의무를 부과한 거야. 그죠? 근데 상품은 밖으로 꺼내놓는 건 누가 대신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고 나가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안 나가. 퇴거해라. 나가라 근데 안 나가는 거. 이거 뭐야? 대신 나가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퇴거해야 될 의무는 대신 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거 의무는 대체성이 있는 의무야 아니야? 아니야. 대체성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야. 그런데 행정기관 또 어떻게 했대? 너 퇴거 안 하면 대집행할 거야. 아, 이거 대상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대집행하겠다 그랬으니 위법이다. 역시 마무리 그거지. 그래서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으로부터 퇴거해야 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대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거다. 어떤 방법이 가능해? 안 나가면 사람 잡아서 강제로 끌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대집행이 아니고 직접 강제라는 조치일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하여튼 핵심은 그거였어. 그 다음에 6번 키워드 첫째 줄 수용 대상인 토지의 인도 의무. 응? 근데 정확히는 더 좁게 간단히 말하면 토지 인도 의무지. 그러니까 자, 어느 지역에 인천시가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아파트 짓기로 아니면 무슨 공익사업 할 지구로 지정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거기 토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다 이주하라고 합니다. 강제로 내보내죠. 근데 안 나가는 거야 어떤 사람. 응? 난 보상도 싫어. 난 여기 그냥 계속 살고 싶은데 왜 강제로 이주하라 그러냐. 안 나가는 거야. 토지 비우고 넘기고 나가라. 토지에서 나가라 그랬는데 그게 수용 대상인 토지 인도 의무라는 뜻이야. 근데 아까도 나왔어. 토지나 건물 비우고 나가라. 토지 인도 의무, 건물 인도 의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아니라 그랬지. 그래서 토지 인도 의무 세 번째 줄에 뭐라 했어?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음. 대신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지.
그러면 대집행 대상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될 수 없는 거다. 혹시 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대신 강제 조치하게 대신 집행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위법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아까 얘기했어. 뭐였어? 자, 거기 단순한 부작위 의무 위반. 여기 키워드는 부작위 의무 위반이야. 응? 그럼 아까 여기 설명했잖아. 뭔가 법에는 허가받지 않고는 시설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된다. 의무가 있는데 누가 불법으로 시설물 설치해놨다. 그럼 어떻게 돼? 곧바로 대집행할 수는 없는 거다. 왜? 부작위 의무는 대체성이 없으니까. 응? 그런 얘기가 막 쓰죠. 그죠? 따라서 자, 그러면 부작위 의무를 위반했는데 두 번째 줄. 그 뭐 허가 없이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한 해당 법령, 당해 법령에서 그 위반한 자에 대해서 뭐야? 그 시설 설치한 거에 대해서 뭔데? 결과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권한, 금지 의무 규정한 그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럼 그 법에 따라 시정명령, 철거명령 내리고 이행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자, 쭉 일어나. 법 취지 원리에 비춰볼 때 자, 마지막 세 줄이 중요해요. 허가 없이 뭐 설치하면 안 된다.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법조문으로부터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수 있는 거. 응? 그 결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으면 마지막 두 줄이 핵심이다. 그 금지 규정이 부작위 의무, 허가 없이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정하는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해서 시설 설치해 놓은 거 철거해라 같은 시정명령 내릴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게 아니다. 이거 써있지? 아까 얘기했잖아. 금지한 규정은 뭐만 허락하는 규정이야. 응? 뭐만 하지 마라 하는 의무만 규정한 것일 뿐 그 의무를 위반해서 무슨 시설 설치해 놓은 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리도록 하는 권한이 그 금지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뭐가 있어야 돼? 시정명령 내리도록 하는 권한을 정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된단 말이야. 그래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제철거, 대집행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응? 그래서 이 7번 판례의 핵심 마지막 두 줄, 부작위 의무를 규정한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내릴 권한이 당연히 추론돼 나오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 시정명령 내리려면 금지 규정과는 별도의 법 규정이 따로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 안 따르면 그 다음에 대집행 조치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응?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응?